고양시 일산은 한때 수도권에서 떠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GTX와 지하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호재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이던 그 일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 고양시 일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킨텍스역과 주염역 더블역세권 단지 37평이 10억에서 8억으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킨텍스역 주변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도 고점까지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역에서 좀 떨어진 구축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구축 단지들의 경우 거래량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 17단지의 경우 2021년 47평이 최고가 12억 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8월 8억에 거래되면서 4억 6,500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로 개발되며 수도권의 주거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특히 지하철 연장과 GTX 개통 계획은 일산을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GTX 개통역 주변과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내세운 호재까지 고양시 일산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일산은 그때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던 구축 아파트가 9억, 10억까지 올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7억 후반, 8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반등의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거래량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요즘 분당은 재건축 호재로 날아가고 있는데 일산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고점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고 아직도 비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낡은 아파트를 지금 이 가격에 누가 사겠냐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의 아파트 매물은 작년 대비 20%가량 늘었지만 거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고점 회복까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박진우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2021년 일산 서구 주엽동의 25평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신도시와 역개발 호재로 집값이 치솟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일산은 망할 리 없다며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일산 아파트는 재건축 호재로 계속 오를 거란 얘기가 나왔어요. 진우 씨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매수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서 기뻤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4억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진우 씨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지만 이미 자금 사정은 최악이었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3억 가까이 됐어요. 지금 팔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일산 재건축은 무조건 오른다며. 모은 돈 다 넣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아내의 원망에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우 씨처럼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분들 일산에 정말 많아요. 특히 일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잘못된 선택 한 번이 가정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진우 씨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된 후곡마을로 넘어가 볼까요? 일산의 백송, 후곡, 강촌, 정발마을 4곳이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과 역세권 인프라 그리고 주거 수요까지 2021년, 2022년 후곡마을의 구축 단지들은 수억씩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6억 4천만 원까지 올랐던 후곡 6단지 건영 32평은 2023년 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억 후반에서 5억의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동일 평형의 올해 거래량은 고작 2건에 불과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들러보니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또 강선 1단지 46평은 2021년 9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6월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6천만 원이 빠진 거죠.
7억 3천만 원, 7억 5천만 원 선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 매물 누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지난 상승장 이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죠. 또 2025년 10월 기준 고양시 일산 동구의 아파트 매물은 약 6,500건, 그리고 일산 서구는 7,2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꽤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고양시의 상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 사업가입니다. 일산 킨텍스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킨텍스 사거리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GTX 개통 호재로 킨텍스역 주변 상가들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수연 씨는 은행 대출 6억, 자기 돈 4억을 모아 총 10억의 상가를 계약했어요. GTX만 개통되면 대박 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준공만 기다렸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한 수익률대로라면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상가에 임차 문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각했던 임대료보다 많이 내렸는데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가는 벌써 4년째 공실 상태입니다.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쳐 250만 원이 빠져나가죠. 수연 씨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그대로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상가를 9억 2천만 원에 내놓았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10억에 계약한 상가는 얼마까지 내려야 팔릴 수 있을까요? 킨텍스 주변 상가들의 공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GTX 개통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킨텍스역 주변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들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임대 광고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준공 이후 한 번도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예요. 2년 전 킨텍스역 바로 앞에 상가를 계약했어요.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는 4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많은 돈을 썼어요. 신축 아파트 1층이고 여기 개통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GTX 개통 이후에도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상호 씨의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었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됐는데 더 심각해졌죠. 월세 내기도 벅찼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내놨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지금까지 장사했던 걸 생각하면서 권리금 3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연락조차 안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텅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아서 상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안 주고도 골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고양시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고양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재건축 대표 단지가 9억에서 7억대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킨텍스역 주변의 역세권 주상복합 신축 단지들은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신도시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거래량은 2025년 초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강화로 다시 급감했죠. 그 중에서도 킨텍스 원시티의 경우 35평 기준 2021년 최고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9월 최근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4억가량 하락했습니다. 무려 24% 하락이죠.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2020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지만 수요는 그보다 더 크게 줄어 공실률이 치솟고 있어요. 고양시의 덕은지구와 향동, 지축 등에는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된 상업시설의 경우 할인 분양, 각종 혜택을 내걸어도 매수자는 없어요. 이미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고양시는 여러 호재가 있지만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일산과 비슷한 사례로 평촌, 삼본, 중동 등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고전 중이죠. 그렇다고 고양시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GTX 킨텍스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고 일기 신도시의 인프라, 원흥, 지축, 덕은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쯤 금리가 안정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와 상가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고양시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잃은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운데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고양시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재건축 진행 상황,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등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자칭 전문가, 컨설턴트, 상담사 등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고양시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양시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